1984년 4월 2일 아침 전남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던 44살 허영춘 씨는 갑자기 마을에서 방송이 들려와. 허영춘 씨 여기 얼른 와서 전화 좀 받아보셔잉. 뭔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우체국에서 급한 전보가 와 있다는 거야. 전보 내용을 듣는 순간 허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 허원근, 귀대중 사망. 허원근은 허 씨의 큰아들이야. 나이는 22살. 강원도 최전방 GOP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 네네네. 6개월 전에 입대를 하고 내일이면 첫 휴가야. 그런데 휴가 전날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야. 일단은 아들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기로 해. 그런데 시신을 확인한 허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 모포를 벗기고 보니까 총이 3방에 맞아 있었어요. 시신에 총상이 있었는데 그게 3군데나 있더라는 거야.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그리고 머리. 진짜? 군 헌병대가 밝힌 그 후의 상황은 이래. 그날 오전 허일병은 몰래 내무반 밖으로 나왔대. 그의 손에는 M16 소총 그리고 실탄이 든 탄창이 들려 있었어. 허일병이 있던 중대본부 건물에서 나오면 30m 정도 떨어진 곳에 폐유리고가 있었거든. 그곳으로 향한 허일병은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에 대고 탕 쐈다고 해. 하지만 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자 다시 소총을 왼쪽 가슴에 대고 탕 쐈다는 거야. 자, 그리고 2발을 쏘고도 의식이 있던 허일병이 마지막으로 소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탕. 그렇게 3발을 쏴서 자살을 했다는 거야. 허 씨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 처음 부대를 찾아갔을 때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들의 시신을 보고 나오는 허 씨에게 지나가던 병사가 이런 말을 했대. 아버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어제 총소리는 2방밖에 안 들렸는데 어떻게 총상이 3군데입니까? 오. 자기는 분명히 총소리를 2번 들었다는 거야. 오. 자, 병사의 말을 듣고 허 씨는 중대본부로 달려갔어. 중대본부 내무반은 아들이 근무하던 장소거든.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해. 가서 중대장실 안에서 피를 발견했고 이 문짝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봤고 진짜? 바닥에는 또 헝그라니 물이 고여 있고 물이요? 피요? 물이 나와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피가 이렇게 상당히 큰 덩어리가 나 있었어. 그래서 사비로 떴어. 떠서 봉투에 담았어요. 헌병대장이 담았는데 그 자료가 반드시 기록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헌병대에선 조사해 보겠다며 핏덩어리를 수거해 갔대.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어. 사단 헌병대, 군단 헌병대, 군사령부 헌병대까지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론은 같았어. 아들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 지어지자 허 씨는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약속했어. 반드시 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겠다. 오랜 투쟁이 이어졌지. 이런 죽음들이 숱하게 많이 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왕 우리 자식은 죽였지만 더 이상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무려 422일의 투쟁 끝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 다음 해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난날 군사 독재 시절 의혹 속에 숨져간 수많은 이들의 한이 풀릴 길이 생겼습니다. 조사관으로 지원한 김학선 씨에게도 하나의 사건이 맡겨졌어.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김 조사관은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헌병대원이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이야. 한피 변사자
혹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 허일병의 시신에 남은 총상이 몇 군데라고 했지? 세 군데. 세 군데라고 했지. 자, 세 발을 썼다면 탄피도 세 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탄피 두 개가 있다. 두 발밖에 없어. 탄피가 두 개 그려져 있어. 자, 김 조사관은 총소리에 관련된 진술을 찾아봤어. 경계 근무 중이던 상병 외 한 명의 진술에 의하면 동일 10시 50분경 변사 장소 부근에서 M16 소총 총성이 약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두 발이 들리는 것을 청취할 시 근무호에 투입되었던 땡땡땡 역시 총성 두 발이 30초 간격으로 났다는 상황 보고가 들어옴으로써 중대 상황실의 상황 보고. 부대원 대부분이 총성은 2번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신에는 세 개의 총상이 있는데 총성은 2번. 현장에 남은 탄피도 2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뿐만이 아니야. 허일병의 시신에도 물음표는 남아 있어. 이건 시신을 발견한 직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 가슴에 남은 두 군데 총상이 보이지. 색깔이 왜 달라? 색이 너무 다른데? 이어서 그 부검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 아마도 오른쪽의 색이 검은 이유는 오른쪽이 먼저 총상이 형성되었고 이후 수시간 후에 총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발의 총성과 2개의 탄피. 그리고 사건 현장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깨끗해 보이는 사진과 부검이의 진술까지. 이 4개의 물음표는 4개의 물음표. 뭘 가리키는 걸까? 이제 당시 상황을 알고 있을 사람을 만날 차례야. 허일병이 사망하기 전날 밤 중대 본부에서의 일이야. 한 간부의 진급을 축하하는 술자리가 있었어. 술자리의 참석자는 총 3명. 중대의 책임자인 중대장과 진급한 중위 그리고 한 명의 선임 하사. 헌병대 수사 기록에는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갔다고 적혀 있어. 하지만 이 수사 기록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인물이 나타나. 중대본부 개원 전상병. 사건 당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술을 마시던 중대장과 선임 하사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대. 화가 난 선임하사가 중대장실을 박차고 나왔다고 해. 그러고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중대장 전령 허일병을 본 거야. 자, 선임하사는 허일병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 선임 하사의 손에는 M16 소총이 들려 있었어. 그가 개머리판으로 내려치자 허일병이 왼팔을 들어서 막았대. 화가 난 선임 하사는 허일병에게 총을 겨눴고 신랑이 하는가 싶더니 자, 이 증언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 수사 기록에 적힌 사실은 거짓이죠. 조작됐다는 얘기야. 조작됐다는 얘기야. 의문사위 발표는 엄청난 충격을 불러오게 돼. 18년 만에 허일병의 죽음이 자살에서 타살로 뒤집히는 순간이야.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군특조단이 자살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하나인데 두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2기 의문사위는 허일병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어. 그렇게 의문사위의 조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마침내 두 국가기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 총 쐈어? 뭐 기록물 가져와. 죽는단 말이야. 그러고서 총소리가 났어. 흥분한 남자가 어떤 기록을 가져오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지. 그리고 품에서 가스총을 꺼내서 탕 쏜 거야. 가스총을 쏜 사람은 군 검찰 수사관 김상사. 그를 진정시키는 두 남자는 의문사위의 조사관들이야. 1시간 전에 이 김상사의 집을 방문한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어떤 자료들을 가져갔다고 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상사가 바로 쫓아왔어. 조사관들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허공에 가스총을 쏜 거야. 자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기까지 했다고. 내 목숨을 걸 만큼? 도대체 어떤 자료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DBS라는 제목을 붙여서 파일을 이렇게 하나 해놨더라고. 그 뜻은 뭡니까? D는 더티고요. B는 블랙, 그다음에 S가 시크릿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타살 정황들을 쭉 모아놓은 자료. 당시 유가수로 감정 의뢰된 소총이 허원근 일병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 게다가 당시 접수 공문 및 접발 대장상에 총번 수정 흔적이 있고 총기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음. 감정을 의뢰한 총기 번호가 굵은 글씨로 수정이 돼 있지. 예. 이 증거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잖아 지금. 그렇다면 이 총번을 수정한 이유가 뭐였을까? 다른 사람 총이었구나. 이 총에서 발사된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아, 이기 의문사위는 허일병 사건 재조사 결과를 타살로 발표해. 발표된 총기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허일병의 총기라고 볼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국방부 특조단이 허일병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한 지 2년 만에 다시 한번 타살이라고 뒤집은 거야. 예. 허 씨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는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인정을 했어. 다행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 걸까? 끝났는데. 피고 측, 즉 대한민국의 항소로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올라가. 자, 2013년 선고된 2심 결과 또 뒤집혔어. 항소심 법정은 허일병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본 거야.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지난 31년 동안 자살이냐 타살이냐 공방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오늘 내놓은 최종 판단은 알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헌병대의 부실한 수사로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식을 잃었는데 30년을 싸워왔고 결국 판결은 이두저두하는 판결이 났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네요. 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허 씨는 여전히 하늘에 있을 큰 아들과 함께 지은 집에서 살고 있어. 진짜. 군대 가기 전에 함께 지었던. 이 자식 잃은 슬픔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국민한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죽였으면 죽였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어느 놈이 잘못했다는 놈이 하나도 안 나와. 세상 살아보니까 아버지 죽고도 살고 엄마 죽고도 살고 자식들 죽고도 사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이 자식들을 먼저 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움을 견디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죽고 보니까는 지금도 늘 눈물이 난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몸에 남아있던 총상처럼 아버지의 가슴에 뚫린 구멍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어.